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전문가신데 네. 해당 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북한을 파악하는 데 아주 전심전력을 다하셨는데 자, 김정은이 얼마 전에 뭐 수소폭탄이 완성 단계에 뭐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공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완성 단계에 왔다가 아니고 네. 터뜨릴 수 있는 수준에 왔다가까지 얘기를 했죠. 네. 일단 수소폭탄이 만들어졌으면은 수소폭탄 실험을 했어야 되는데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허풍이다라는 네.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허풍만은 아니라는 것이 2010년도 5월달에 북한이 나름대로 소규모의 핵폭발 실험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네.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수소폭탄 실험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증폭 핵분연탄을 만들기 위한 소규모 실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북한이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 중에 있는데 네. 김정은이가 이제 내년도 당 창건 행사도 있고 하니까 대회도 있고 하니까 네. 좀 뻥을 좀 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일 궁금한 거는 북한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정보를 많이 얻으실 테니까 네. 예측을 한번 해주시죠. 자, 북한이 현재 종말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자체가 북한 정권이라는 것이 김씨 일가하고 네. 빨치산 세력하고 이 공동 정권입니다. 공동 정권입니다. 그래서 서로 동고동락하고 체제가 그 위험에 빠지면은 같이 망한다는 그 공멸의식이 있었는데 이 빨치산이라는 거는 이른바 북한이 주장하는 혁명 1세대를 1세대, 2세대, 3세대 네. 그 자손들까지 다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등장한 다음에 죽이기 시작한 것이 리영호 총참부장, 네. 장성택 당 행정부장, 그다음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네. 전부 다 빨치산 세력입니다. 그다음에 최용해까지도 후충시켰어요. 네. 최용해도 최현이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기보다도 출생 성분이 좋은 사람은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게 자기는 후지산 줄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기 부계는 그래도 네. 나름대로 뭐 백두산 줄기 그러는데 이 모계는 완전히 이거 탈북자 집안이고 네. 뭐 후지산 줄기고. 네, 뭐 제일교포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보다 성분이 좋은 사람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빨치산 세력들을 자꾸 숙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 권력을 유지했던 그 김씨 일가하고 네. 그 빨치산 세력하고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네. 체제가 망하기는 바로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내년도에 당대회 한다지 않습니까? 김일성이도 90년대 들어서는 못했고 살아서 네. 못했고 김정일이도 못했는데 김정일이가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당대회를 하겠다 그럽니다. 이 당대회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당대회는 그 전 당대회하고 지금까지 그 사이에서 경제적 업적, 네. 그다음에 그 군사적 업적 이런 것을 쭉 나열을 하고, 그다음에 당 조직을 개편하고, 네. 당원도 이제 구성을 바꾸고, 그다음에 새로 앞으로 뭐 5년 내지 10년간의 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하나 아주 굉장히 북한 체제를 이제 뒤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저번 당대회가 1980년도. 그럼 6차 당대회. 80년도요? 예, 그러면 35년. 36년 만에. 36년 내년에 하면. 네. 6년 만에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회를 해서 김정은이가 할아버지 시대에서 벗어나고 또 아버지 유은 통치에서 벗어나서 네. 이제 새로운 자기 시대로 간다고 이제 선포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김일성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네. 당대회를 준비를 해서 한 3,000명 정도를 체육관에 몰아놓고 당대회를 하는데 그래도 반대파가 나타납니다. 이야, 네. 이게. 그래서 네. 김일성이가 한 말이 당대회만 하면 반대파가 나타난다는 거야. 이거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건데. 그래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네. 그래서 김정일은 못했거든요. 그래 김정은이가 좀 하겠다고 설치는데 네. 물론 정말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골라가지고 무사히 당대회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그 당대회를 한 이후부터 자기는 홀로 서게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만약에 반기를 들면은 네. 김일성과 김정일의 반기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흉내 얘기도 했고 네. 김정일 유은 통치를 했기 때문에 반기를 드는 것은 선대에 대한 그런 반기였는데 네. 이제는 완전히 반기를 드는 것은 김정일의 반기이기 때문에 반기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 김씨 일가하고 빨치산 세력과의 균열. 네. 그다음에 내년에 당대회.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들자면은 금년도 10월 10일 날 당창건 70주 행사했는데 네. 돈을 있는 대로 다 긁어줬습니다. 돈을 재정이 이제 고갈됐죠. 네. 있는 대로 긁어줬어요. 거기다가 내년도 당대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또 돈을 이제 객출을 해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의 이제 원성이 자자합니다. 자자해요. 네. 결국. 그래서 내년도 5월 이후에 북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진짜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봤을 때 네. 김정은이가 스스로 체제의 종말을 좀 앞당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하려는 겁니까 당대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약간 이 사람이 과대망상증 걸리고 있고 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할아버지 시대도 가고 아버지 시대도 갔는데 네. 이제 완전히 내 시대가 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런 거 하나 직책을 가질 겁니다. 추석이든 당 총비서든 이런 걸 가지려고 할 거예요. 지금 현재 당 제1비서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고 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가지고 좀 통치하고 있는데 모양이 안 좋거든. 내년도에 시진핑이를 만나면 시진핑이가 국가주석에다가 네. 당 총석에다가 네.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데 지도 무슨 주석 자리도 하나 네. 걸어야지. 그러면 하다못해 당 중앙위원회 현재 위원장인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인데 하다못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라도 이름 붙여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가능하다면 국가주석이 되면 좋은데 그러면 내각을 갖다 정문으로 바꿔야 되거든. 네. 옛날식으로. 예. 그러면 이제 국가주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헌법 개정하면 되는데 헌법 개정이야 687명 모아놓고 손만 들으면 돼요. 최고인민회 대의원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뭔가 김정은이가 자기 직책도 좀 뭔가 좀 그럴듯한 거 하나 더 갖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정일이가 300명 소조를 만들었죠. 네. 그 소조원들을 대거 당원으로 불러들이는데 100만 명이나 불러들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숫자가. 70년대 초반에 네. 김정일이가 자기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반대파를 내쫓아내고 자기가 수용되려면 당을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되기 네. 때문에 100만 명을 대학교 과졸업한 300명의 소조원 100만 명을 갖다가 당원으로 바로 들여가지고 당원이 그 당시에 한 200몇십만인데 300만으로 확 늘어납니다. 네. 요번에 김정은이도 막 그와 비슷한 일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증거가 요새 갖고 영웅청년 발전소리 하면서 사로총 애들을 자꾸 동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업적 있는 그런 사람들, 성분 좋은 사람들을 대거 당원으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당을 자기 사람화해서 아마 그 체제를 이제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역풍이 불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당대회 말씀하시니까 92년에 저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 회장이 통일국민당 만들어서 대선 나왔을 때 네. 그때 우리 안기 부장 누구셨죠? 아무튼 북한을 방문하니까 네. 김일성이 그 정주영 회장이 당을 만들었다면서요. 가서 내가 그랬다 그러고 이 말 좀 전해주시오. 네. 당수 노릇하기가 회장 노릇하기보다 훨씬 힘든데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 독재자도. 그게 힘들죠. 그 독재자도 네. 오죽하면은 90년대 죽을 때까지도 80년대하고 14년 동안 당대를 못했어요. 네. 물론 여건상 소동권이 막 붕괴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에 벌어진 게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네. 벌어집니다. 근데 그거 끝난다면은 바로 북한의 그 미신고 두 시설 네. IAEA 신고 안 해가지고 뭐 영변. 영변에 네. 시설 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사찰을 하자, IAEA가 사찰을 하자 그러니까 북한이 준전자를 선포하면서 이제 전쟁 접경을 하게 되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당대회를 못했고 그러고도 죽어버렸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북한에 뭐 상당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뭐 주저앉는다면. 일단은 5월까지는 네. 5월까지는 뭐 그럭저럭 잘 이끌어 갈 건데 5월 이후에 아마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원성이 더 자자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배급 경제는 끊어졌고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김정은의 권력이 빠르게 내리막길로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통제 경제에서 네. 현재 어느 정도 갔냐면은 북한 주민들의 30%는 아직까지 배급이 돼요. 네. 평양 시민을 비롯해서 군이나 당 고위 간부들은 이제 아직까지 배급을 주기 때문에 네. 30%는 아직까지 배급을 받고 있고
70% 국민은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0% 국민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권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미 장마당 경제와 배급 경제의 경제 내전에서 장마당 경제가 승리했네요. 그 70대 30이니까 네. 벌써 이겼죠. 이제 완승 국면으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예측해 주시면 안 됩니까? 김정은이 그러면 뭐 실각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건 알 수 없는 건가요? 지금 네. 자꾸 김정은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네. 사람을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사소한 잘못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과오를 저지르는 그 측근들 중에 한두 사람이 모의를 해서 김정은이를 암살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그런 시점이 곧 오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에서는 예측이 맞아 떨어지면은 여기 이제 성지다, 성지 방송이다, 성지글이다 이런 용어가 있는데 혹시나 이 방송이 성지 방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